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외교와 김남국 호인, 요즘 가장 이렇게 들리는 큰 뉴스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4년 흘렀습니다. 예. 그 소식 접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멍했죠. 네. 그때 사실 검찰권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검찰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판사셨죠. 예.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굉장히 비판적이셨죠. 목소리도 냈죠. 목소리도 냈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시민운동, 네. 또 노동운동 한 분들에 대해서 네. 아마 그 전국 판사 중에서는 가장 과감하게 석방을 하고 했죠. 네. 그러면서 그 검찰이 저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표시하고 네. 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심지어 검찰에 내가서 악수를 청해도 네. 당신 악수를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네. 그 판사의 악수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혼례를 했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외교. 예. 지금 국제 무대에서 계속 지금 존재감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네.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평가를 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기반 동맹 강화, 예. 미국과 일본 또 유럽과의 그런 동맹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한국은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만나는 교차로죠. 네. 이런 교차로에서 우리는 이 국익을 위해서 대륙 세력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륙 세력은 우리가 어떤 지상의 검과 옥조를 생각하는 자유나 법치나 그런 기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좀 소홀한 입장이고 예. 해양 세력과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오만한 자세로 네. 이 우리를 대해왔던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서울 주재 중국 대사는 네. 새해가 되면은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을 소환을 합니다. 네. 소환을 해서 다른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가 아니고 인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런 안한 무인의 자세를 이 종주국의 속국을 대하는 것처럼 이 대사가 그런 옛날에 위안 스카이가 했던 것처럼 종주국의 총독처럼 그런 행세를 했죠. 그런데 더 우스운 사실은 서울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외교부의 과장급에 불과합니다. 하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나 평양 주재 대사는 국장급이랍니다. 이런 과장급의 셰파는 사람이 대사로 와서 네.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거죠. 지금 80%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예. 대선 후보도 만나고 재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 재벌가 그리고 예. 기업 회장들이 가서 만납니다. 근데 예. 이분들이 중국 시장이 워낙 또 중요하니까 만나자고 하는 그런 좀 의미도 있어요. 새해가 돼가지고 다른 현안이 없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런 아주 대단히 무리하고 옳지 네. 못한 일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외교 안보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지지합니까? 외교 안보 잘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외교 잘해서. 그런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왜 지지하지 않습니까? 외교 잘못해서 이런 그렇죠.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예. 지지율도 예. 아직
좀 형편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그 어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4주간 뭐 계속 그 조금씩이나마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또 듣는 바로는 이것이 뭐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연말에 가서는 한 50%까지 뭐 육박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또 한 45% 정도는 돼야 예. 총선에서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점차 그 상승하리라는 것이 뭐 일반의 예측이라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예.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죠? 예. 외교 안보 신경 쓰는 거 좋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는 건 좋은데 조금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챙긴다, 국민들 챙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돼요. 저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그 외교는 네. 가치 기반의 동맹 강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 계속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리얼미터 조사하고 이게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외교는 그런데 오염수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문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면 반일이다, 이거 반일몰이다, 이거 반정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합리적인 것은 좀 더 그 과학적인 조사에 기반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인데 네. 현재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네. 좀 그런 면에서 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죠. 예. 이건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찰단을 비밀리에 이렇게 공항으로 가고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이런 거는 국민들의 불안감만 좀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시찰단의 신원이 알려지면은 네. 지금 그 오염수 문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동기로 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아주 좀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려할 수도 있죠. 예, 네. 저 자신도 당해 봐서 네. 잘 아는데 네. 이 과격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네. 요번에 게임 학회장에 대해서 가족을 해야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게임 학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습니다. 예, 예. 그 위원들 시찰단 위원들이 신원이 확인되면은 그 위원들이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그런데요.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거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외교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영부인 행보 굉장히 많은 그 약속들을 그리고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 더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 좀 많이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어느 정도 인간관계 상의 소통을 잘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코인 논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여러 가지가 불명합니다만은 네. 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거짓말을 몇 가지 분명히 했죠. 440만 원밖에 인출한 사실이 없다든지 그런 말을 했다든지 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하고 예. 이런 면들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민주당의 대표 선수 중에 스타 선수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서 민주당까지 어떤 큰 상처를 입으면서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요. 그렇습니까? 예. 돈봉투 논란에 코인 논란까지 예. 근데 민주당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위협하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후보 때 수행 시청을 했죠. 예.
그런 아주 그 밀접한 관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의 그 조치가 그 때가 늦게 좀 그래도 미지근했다. 그런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과연 민주당이 그 이러한 이 악재를 만나서 과연 이것을 그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보면 말이죠. 그 민주당은 국힘당 이쪽보다도 훨씬 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좀 더 그 재빠르고 또 현명하게 그 체제를 그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과연 민주당이 이 체제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비대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후자 쪽이 맞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김남국 이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이렇게 불거지고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 간의 갈등, 또 수박 논란으로 좀 이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그 당대표와의 아주 그 밀접한 관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취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비대위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비대위 그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기는 했었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좀 더 그런 움직임이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한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거의 기초에서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저로서는 이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소 당하거나 유죄가 나온 사람도 쓰기도 하잖아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바로 또 중용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죄가 나와도 쓰고 김태호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쓰고 어떤 사람은 기소만 당해도 면직하고 이거는 좀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방통위원장이나 국가인권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정무직 장관급으로 또 국무회의도 출석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깨끗이 물러나주는 것이 정치 도에 맞지 않겠습니까? 홍성도님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도 큽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난 바가 없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간 검찰력을 총투입을 해서 밝히려고 했습니다만 못 밝혔죠. 또 제가 잘 아는 조정원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많이 하면 모이던데 조 의원이 하는 말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사보 처리한다 그러면은 당장 사보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한국에 수천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정도의 그런 관여.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정훈 의원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변호사님께서 제일 먼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총선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에이 그럴 리가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조국 총선 출마 움직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본인은 아직도 총선 얘기는 안 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조 교수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흐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는 한 이 조 교수는
다른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기필코 그 출마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1심에서 2년 선고가 났습니다만은 항소심, 네. 이제 시작합니다. 예, 또 상고심, 네. 여기서 재판이 신속하게 되어져 가지고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는 한 조 교수는 출마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조 교수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단 하나 남은 길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조 교수에 대한 정치적 입장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네. 한 인간만을 두고 볼 때 조 교수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간절한 소망, 네. 그것은 국회의원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조민 씨의 활동도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역시 저는 어떤 조 교수가 네. 저하고는 정치 입장을 달리하고 예. 또 제가 조 교수 조국 사태의 문을 열었다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한 사람으로서 네. 조 교수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은 아닙니다만은 네. 조 교수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뛰어난 정치적 자산을 가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조민 양의 행동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아버지의 그런 자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은 조민 양도 네. 시기가 언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민 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은 지금은 아니고. 아니지만 예.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 아니 그런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네. 조국 조민 양이 아버지의 정치적 이 자산을 어느 정도 네.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자기는 또 보다 좀 더 쉽게 그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예. 조국 전 장관하고 정치적 성향은 다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반대편,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국 장관 출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주변의 쪽에서 그쪽에서 조국 전 장관 나와라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또 제가 처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이 우파의 업무다. 네. 그 중심에 심폐기가 있다. 아니, 그런 질문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으셨군요. 저는 그런 업무를 꾸밀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 교수를 띄우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네. 김태형 님도 미리 잘라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하려고 자꾸 언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이 두려워서 조국을 계속 언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 사회 아닙니까? 예. 조국 교수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네. 거기에 맡겨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죠, 또. 본인은 이제 그런 뜻을 내면은 유권자가 결국 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잘합니다. 않습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조금 더 이제 실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외교 안보를 떠나서 경제 민생을 위해서도 좀 유능해져야 되는데 조금 그거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쓴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네. 이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됐나요? 어떤 하시려고 노력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보좌가 좀 부족하죠? 당도 좀 안 도와줬고 지금 것은 당이 좀 역할을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네. 또 모시겠습니다.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피로